음악 인트로.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눈부신 성공을 이룩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문화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자랑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번영의 이면에는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깊은 우려의 목소리 또한 존재합니다. 과연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생각하는데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던 6.25 전쟁 직후 당시 국민소득 60달러에 불과했던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한미상호방 2조약 체결입니다. 이는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안보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이 튼튼한 안보라는 토대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열망 하나로 피와 땀을 쏟았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세계는 우리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며 놀라워했습니다. 안보가 있었기에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었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으며 그 힘을 바탕으로 영국이 200년 걸렸다는 민주화마저 단 40년 만에 이룩해냈습니다. 한때 해외에서 어느 나라에서 왔냐는 질문에 코리아라고 답하기 부끄러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코리안이라는 이름은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확고한 한미동맹이라는 안보의 주춧돌과 위대한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의 헌신이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70여 년간 대한민국의 번영을 지탱해온 바로 그 주춧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미동맹은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그 단적인 예로 최근의 관세 협상 결과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할 때 15%의 관세를 내지만 유독 대한민국만 25%라는 높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동맹국 사이에서 이런 차별적인 대우가 시작된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양국 간의 신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는 아닐까요?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내부의 분열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극심한 좌우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정점에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명백한 내란이라며 탄핵을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며 맞섰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헌법과 사실의 근거에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한 통치권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마약과 범죄 소탕을 위해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이를 내란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단 한 명의 사상자 없이 6시간 만에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해제되었습니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선포되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해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내란이라는 무서운 단어로 둔갑하게 된 것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 배경에 편향된 언론의 프레임 전쟁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의 사실을 두고도 특정 언론들이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선동하고 분열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러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째, 안보의 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공식화했습니다. 미군이 가진 전시작전권을 우리 군이 가져오는 것은 언뜻 자주국방의 실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전작권을 미군에 맡긴 이유는 전쟁 발발 시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고 우리 군을 지휘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막고 설령 전쟁이 나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전작권이 환수되면 이는 사실상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70년간 우리를 지켜준 방패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과연 누가 노리게 될까요? 둘째,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 분립이 붕괴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현재 정부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썼던 수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모든 수사 권한을 대통령 직속기관인 경찰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 행정,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모든 권력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려는 시도라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셋째, 자유시장 경제의 위기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법은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도 회사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당시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와 유럽연합 상공회의소는 이 법이 시행되면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외국 자본이 떠나면 결국 그 피해는 양질의 일자리를 잃게 될 우리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목회자를 구속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성역으로 여겨졌던 종교의 영역까지 공권력이 침범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불안한 징표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조각들을 맞춰보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려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혹자는 이것이 제2의 홍콩, 제2의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이러한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갇혀 맹목적으로 한쪽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사실에 근거하여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피와 땀으로 지키고 일구어낸 자랑스러운 조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지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진실 위에서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700만 동포 여러분, 그리고 국내의 5,200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음악 아우스트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